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IR 자료 첫 번째 이 알리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밸류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IR 자료 두 번째 바로 이 에스페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올해 이 게임 체인저 플랫폼이 될 이 에스페스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와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대폭 반영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임상 1상, 2상, 3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청당 제약은 1, 2상을 한 번에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면 인슐린 및 그리고 GLP-1 시장은 1년 사이에 30% 증가하면서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2022년 이 82조에서 2023년 117조까지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성장 요인은 바로 이 세미 글루타이드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인슐린과 그리고 이 릴라그루타이드는 이 시장성에 있어서 좀 정체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은 이 세미글루타이드를 사용하면서 이 특허 회피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 GLP-1 제품인 이 세미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1년 사이에 시장이 17조에서 61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삼청당 제약은 이를 바탕으로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집중된 인슐린 시장을 경구용 인슐린을 통해서 2형 당뇨 환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또 주사제 이품인 이 GLP 제품을 경구용으로 즉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약으로 바꾸어서 시장 확대를 가속화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좀 크게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사보다 이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또 이런 약 만들게 된다 하면 우리가 비만 앞으로 약만 먹으면 살만 빠지니까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1형 당뇨병 그리고 2형 당뇨병 이런 부분이 뭐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뇨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형 같은 경우 이제 선천적인 당뇨병이고 2형 같은 경우 이제 후천적인 당뇨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형 당뇨병이 현재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 1형 당뇨병보다 2형 당뇨병의 이 시장 범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현재 성인들이나 뭐 청소년들, 뭐 식습관, 그리고 수면, 운동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당뇨병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은 주사제가 아닌 이 알약 형태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GLP-1 같은 경우 이 애초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 혈액 포도당 수치인 이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분해하면서 이 포도당의 생성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인슐린 같은 경우 이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체중 감량 효과로 좀 비만약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부터 바로 2분기부터 허가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모멘텀이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 텀시트 체결 이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파트너들과 이 텀시트 및 계약 조건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텀시트 계약 체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만큼 앞으로 일본과 유럽, 중동, 중남미에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이슈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인슐린은 이 선행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내 글로벌 임상 신청에 이제 돌입할 예정인데 임상 1, 2상을 한 번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으로 기대받았던 이스라엘의 이 오라메드 약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라메드 같은 경우
이 경구용 인슐린 약으로 유일하게 이 삼상까지 진입했던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 삼청당은 오라메들보다 투여량이 절반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복용량은 거의 50%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흡수율이 높고 반응이 100%다라는 것과 그리고 복용 후 15분 후부터 기존 오라메드는 2시간 후부터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삼청당 제약이 만든 이 선행 연구 데이터를 봤을 때는 15분 후부터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의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오라메드 또한 유일하게 3상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임상 1상 이상 진입을 하고 이 3상을 준비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2.5불에서 이 30불까지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0%가 넘게 좀 주가가 오른 건데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 이 1000%까지는 기대해 보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이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삼상 진입 후에 실패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청당 제약도 기대치는 크게 반영이 되지만 만약에 임상이 실패할 경우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경우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선행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했잖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 자의식 해석에 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인 분석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또 오라메드와 동일한 선에서 출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결과는 추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내놓고 있어요. 이 삼청당 제약은 또 보다시피 임상 1상을 예정 중에 있다. 이제 작년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비임상부터 이 HPS까지 정확한 디자인으로 모든 시험을 완료했고 현재 이 크로 업체와 글로벌 임상을 찾아가면서 이 프로토콜 그리고 디자인을 계획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 특성상 임상 1상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바로 임상 1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상은 굉장히 간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1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정성을 집중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한다라는 건데 이 에스페스 같은 경우 임상 1상부터 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이제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현재 디자인을 짜놨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임상 2회 이상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 1상 끝 마치고 이상 무리 없이 그냥 패스해버리고 바로 임상 3상까지 돌입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좀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삼청당 제약이 앞으로 또 어떻게 커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차트 상황도 함께 보신다면 최근 삼청당 제약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이 정말 모멘텀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만 판매, 이 텀시트 체결 계약이나 아니면 이 아일리아에 대한 유럽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 무엇보다 유럽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유럽 특허 관련해서 삼청당 제약이 침해했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고 또 대주주가 블록딜을 했다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대주주 블록딜 할 예정 없고 이런 공시 나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물량이 나온 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삼청당 제약이 이 해피 관련해서는 이 기술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의 이 아일리아 특허까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최근에도 여기 보시면 이 미국 검안제 FDA 승인과 그리고 이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한 이 내년 2분기 판매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서서히 다시 하려는 모습 중에 있지만 제가 보는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계속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줘야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11선 받으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11선이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6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61선과 만나는 61선과 만나고 과거의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까지는 좀 주가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번에 이제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줬던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자꾸 왜 윗꼬리가 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서서히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연기금의 물량도 어제 이탈이 좀 나왔다. 차익 실현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보아하니 좀 현재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 수급이 대량 이탈하게 나오게 될 경우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